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예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간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무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9대 도봉구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부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힘없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봉구 창이동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생활 공간인 창동 모퉁이 63이 개관했습니다. 창동 모퉁이 63이 들어선 창림초등학교 삼거리는 그간 도로가 직각으로 돼 대형 차량 회전 시 건너편 대기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정체와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으로 삼거리 도로 환경 개선은 그간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가각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의 잔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확대 보상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서리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 차량의 회전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곡선으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동 모퉁이 63을 신축했습니다. 도봉구 창이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봉 배움터, 공동 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와 교육, 육아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바로 앞 609-9번지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수리점으로 인한 위험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봉구 창이동은 도봉구 14개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서울 창림초등학교는 935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 학생들은 덕릉로에 위치한 정문보다 인근 주택지와 가장 가까운 후문으로 주로 등하교하고 있으나 후문 입구에 자동차 수리점이 영업 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교육 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합 안전 확보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1990년도에 들어선 자동차 수리점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부품 등을 교체하거나 조정하는 정비업소로 하루에 수십 차례 자동차가 드나들며 2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에 입출고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문을 가로질러 들어와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야외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이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과 자동차 수리점 바로 앞에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의 대우 아파트 및 주택지와 가장 가까운 후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후문에서 대우 아파트로 향하는 덕릉로 63 가길에 인도가 끊어진 도로가 있어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63을 개관하였으나 모서리를 지나며 인도가 끊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위험 때문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건너편 인도가 있는 길로 건너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에도 자동차 수리점이 있어 수시로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구의 위험한 도로 환경이 아직도 많고 모든 곳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 출입국 부근이라도 최우선으로 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창이동의 보행 환경 개선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며 위험한 차량을 살피느라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오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앞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리를 깨끗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공무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이분들의 사고나 사망 소식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무게 있는 쓰레기를 손으로 나르고 거대한 청소차에 올라타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고되고 힘든 작업 환경이 어쩌면 사고를 안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날카로운 캔 뚜껑에 손이 베이고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칼이나 유리병에 손이 또 베이고 또 찢어지는 일은 예산 일입니다. 이렇게 다치는 건 통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중상이 아니며 인정이 쉽지 않고 인력 부족 탓에 경상으로는 일을 쉴 수 없으니까요. 이런 환경 공무관의 안전사고에 정부도 나선 바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는 환경 공무관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며 환경 작업 안전 개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50% 이상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도봉구청의 환경 공무관 분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 근무하고 계실까요? 코로나19 속에서 도봉구의 대형 폐기물 배출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선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2,582건, 2022년 10만 8,760건, 2021년 11만 1,5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 공무관은 여러 어려움 속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형 폐기물을 맡고 있는 인력은 총 14명으로 2인 1조로 2개 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동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14개 동마다 폐기물 배출량이 다른 환경 속에서 2개 동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비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인 본 의원이 쌍모 13동, 창 23동 4개 동을 맡고 있는데 그의 2배인 8개 동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도봉구의 환경 공무관 인원은 82명이었으나 2022년 올해는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 한 분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일이 힘들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기동대팀 등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2022년 올해 도봉구의 환경공무관 상해 현황을 보면 6건으로 작년 3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상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 폐기물 하역 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근육 및 힘줄 손상, 파손되어 떨어진 휴게실 문짝에 맞아 골절, 대형 폐기물 수거 중 가구에 맞음, 중앙차선 작업 중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민간 대행 업체의 환경 공무관의 환경도 비슷할 것입니다.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 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 등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9년 2,080톤, 2020년 2,561톤, 2021년 3,196톤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 부쩍 증가한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차를 이끄는 환경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은 필수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정원회 상근 인력 등 관리 규정에 의하면 활동 분야와 정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정원회 상근 인력 등 관리 규정의 정원회 상근 인력 등 정수표 등을 살펴보면 자원순환과의 환경 공무관 정수는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도봉구의 환경 공무관은 98명이었으나 매년 줄어 현재는 8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도봉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도봉구가 깨끗해야 도봉구민이 행복해집니다. 녹색 환경 지킴이 환경 공무관 분들이 많아져 도봉구의 환경이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의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많은 창 2, 3동이나 쌍문동, 도봉동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 등이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면도로 전신주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이 도심 속 흉물로 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수시로 입태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끊어진 통신선 등으로 더욱 어지러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중선은 도시 미관도 문제지만 태풍이나 우천 시 사고의 우려도 큽니다. 지난달 장만철 도봉구 창삼동에서 태풍 때문에 민원인의 집 앞에 뚝 잘린 전선이 덜렁덜렁 내려와 안전사고의 우려로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선 정비 사업은 집중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봉구 관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비가 필요한 많은 구역에 비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중선 정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방학사거리 일대, 2019년 창삼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일부, 2020년 쌍문삼동 쌍문역 서편 맛집 거리 일대, 2021년 창이동 도봉로 백사길 일대, 2022년 쌍문 일동 숙민초등학교 일대 등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이면도로가 아닌 곳에 공중선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 23동이나 쌍문 13동만 보더라도 도봉로 108길 또는 도봉로 110길 등의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지역, 그리고 쌍문 3동의 쌍문시장, 쌍문 1동의 백운시장의 입구만 가더라도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전선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중선 정비 사업의 어려움 속에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정비 사업에 추진된 지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것이 시급한지 파악이 쉽게 가능할 텐데 성과만 올리기 위해서 손쉬운 것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큽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비 사업에 시급한 곳이 어딘지 주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 다시 전수조사를 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